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단원 자료와 정보에서 자료와 정보의 분석, 첫 번째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관하여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핵심 개념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와 정보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 분류의 개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학습 목표를 정해보고 나중에 이 과정을 다 끝날 부분에 가서는 한번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자료와 정보. 도대체 자료는 무엇을 자료라고 하느냐? 자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측정이나 관찰을 통해 얻는 값이나 사실 이런 것을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영어로는 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 그 다음 정보는 무엇이냐? 정보는 자료를 분석한 후 처음에 이 자료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자료를 분석한 후 가공 추출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의 집합, 그러니까 유용한 자료로 만들어내는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는 몇 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정보하는 그런 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또 영어로는 information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료와 정보는 사용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자료가 되기도 하고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꼭 이것은 자료다, 이것은 정보다 이렇게 분류하기보다는 자기한테 유용하지 않은 자료는 정보가 될 수가 없겠죠. 자기한테 필요한 자료가 바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주제에 따라서 한번 봅시다. 주제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적에 주제에 따라 설문조사, 면접, 측정, 실험, 인터넷 검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는 우선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서 또 실험을 하고 또 인터넷 검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수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이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분류를 해봅시다. 왜 분류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수집된 자료를 성격이나 유사성에 따라 나누거나 공통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자료 분류가 잘 되지 않으면 필요한 자료를 바로 찾기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겠죠? 분류가 되지 않고 다시 그 전체의 자료 중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자료를 또 찾아내려고 하면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딱 분류된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자기한테 맞게끔 정보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의 특징과 자료가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도표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도수 분표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본다든지 또 원그래프, 동그란 원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본다든지 또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본다든지 또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해 본다든지 요 히스토그램은 자료의 분포 상태를 보기 쉽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를 이러한 도표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또 한번 또 다른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된 자료를 우리가 한번 분석하는 것을 한번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령별 인구수 자료 수집하기. 요걸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가령 국가 통계 포털에 들어가면 엄청난 자료가 있습니다. 엄청난 자료인데, 우리가 여기서 연령별 인구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뽑아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연령별로, 이렇게 연령별로 유소년 14세 이하는 몇 명이고, 청장년층은 몇 명이다. 노인은 또 몇 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야지 자기가 마케팅에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자기가 필요한 자료에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집되고 분류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한번 그래프를 사용하여 인구 증감 현상 분석하기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 다음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분석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자료를 이렇게 청소년, 유소년 14세 이하 이렇게 쪼개서 분류가 해놨죠.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 하니까 이 유소년이 14세 이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노인 65세 이상은 아주 인구수가 다 이렇게 보면은 해가 거듭될수록 그렇게 노인의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 유소년 14세 이하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꺾은선 그래프 또 막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보다 눈에 확 띄게끔 자기가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용 목적 및 형태,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방법 중에서 그 숫자라든지 문자, 또 소리, 동영상 등으로 이렇게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방법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다양한 형태를 또 처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표현할수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컴퓨팅 기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또 공유를 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과 같이 공유해서 또 분석도 하고. 자, 그러면 공유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의 공유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자료 공유. 요즘에는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공유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여기는 자료 공유 폴더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분석한 자료를 폴더화해서 또 넣어놓고 또 B라는 사람도 이렇게 공유 폴더에 자기가 분석한 자료를 또 공유하고 C, D 이렇게 공유해서 언제든지 여기에 공유 폴더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 공유 폴더를 열어보고 또 자기들이 수집한 자료를 또 넣어봄으로써 또 공동으로 작업하기에 아주 쉽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자료나 정보를 공유할 때는 개인정보와 저작권 침해에
유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적에는 자료나 이렇게 정보를 저작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를 올릴 적에는 나중에 법적 조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수집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데이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분석하고 해서 더 정확하고 또 꼭 필요한, 그 조직에 필요한 그런 정보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나 가치를 추출해내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 요즘은 우리 개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하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컴퓨터 관련 책자를 자기가 검색을 언젠가 한 적이 있다면은 그와 관련된 그런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그에 따르는 그런 광고를 계속 그 해당 사람에게 보여준다든지 해서 광고 효과를 높인다든지 아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주 상업적인 용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또 빼낼 수도 있고 이래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양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양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또 학교에서 또 1교시 때는 어떤 일을 하고 쭉 모든 양의 그런 데이터들이 그런 위치 정보에 의해서 또 다 수집이 돼가지고 또 그 자료들을 또 분석하죠. 그리고 다양성, 그 사람에 따라서 다 개개인 한 학교에 가령 1000명이 있다. 그 1000명의 학생들의 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 이렇게 수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 그리고 속도, 이 많은 데이터를 아주 고속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지 그것을 또 분석하고 또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서 마케팅에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쭉 배워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와 정보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두 번째, 자료 분류의 개념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잘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은 이 동영상의 앞부분을 또 한 번 더 되돌려 봄으로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자, 자료와 정보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거 쭉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충분히 생각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답과 또 여기에 정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와 정보. 우리가 먼저 앞에서 보다시피 자료는 단순한 측정이나 관찰을 통해 얻는 값이나 사실이라고 했죠. 두 번째, 정보란 자료를 분석한 후 가공, 추출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의 집합을 정보라고 합니다. 자, 자료 분류의 개념. 그 수집된 자료를 성격이나 유사성에 따라 나누거나 공통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자료 분류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정답과 많이 그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공부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자료와 정보의 분석에서 정보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